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화포기에 자신의 사유와 철학을 담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고 부르죠. 여기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속에서 경계를 허물고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화가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유롭지만 따스하고 독창적이지만 진한 울림이 있는 작품 세계로 함께 가보실까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담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영혼성을 담아야 좋은 작품이 된다. 그것은 제 일생 동안 화업의 철학이고, 동이다, 서다, 입체다, 평면이다, 우선이다, 이런 많은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가 화업을 하는데, 예술은 결국은 자타불이가 아니다. 곧 하나의 정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해서 하는 이 작업들이 제가 붓을 놓는 그 순간까지도 제 화업의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지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아침. 박수복 화백의 하루도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곧 찾아올 새 봄을 기다리며 미술관 단장에 나선 겁니다. 작년 여름에 만들었는데 또 이게 바다도 가깝고 이곳이 그래서 습도 많고 그래서 가끔 녹이 슬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색칠해서 또 봄맞이하는 그런 마음도 느끼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또 산뜻함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오늘 채색하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정성이 엿보이는데요. 이런 인적 드문 곳에 미술관이라고요? 이곳이 그 옛날에는 다 바다였어요. 간척지여가지고 막지 않았다면 지금 바다여서 더더욱 아름다웠겠죠. 근데 또 이 논이 가져다주는 이 대지가 가져다주는 또 아름다움이 너무 많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지금 이렇게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철새들이 날라와요. 저 기러기 떼와 제가 늘 같이 호흡하고 새들을 주제로 제가 작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품 안에 포근히 안겨있는 이곳엔 화가로서 걸어온 그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수복 화백은 전통과 현대, 자유와 파격을 아우르며 경계를 허무는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동양화와 서양화를 한 폭에 담은 이 작품은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저는 10년 동안 밤하늘의 별을 누구보다도 많이 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나의 끊임없는 질의를 나에게 던졌고, 또 그 화두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서양화와 동양화를 한 캠퍼스 안에다 그렸습니다. 먼 우주 하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우주는 하나다. 동양화다, 서양화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일치선이 있다는 것. 예술은 그런 것이다. 투박한 나무 위에 형이상학적 그림이 그려진 작품들, 박수복 화백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그리스 신화 속 대지와 만물의 어머니 가이아를 모티브로 표현했습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와 실험적인 화풍,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의 작품을 런칭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네. 지금 이번에 새로 올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 이거 새로 올리신 작품이신 거죠? 네,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이 거의 다 이제 이번에 198개국의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 작품들을 런칭된 작품들을 언제든지 SNS 통해서 작품을 이제 볼 수 있고 감상할 수도 있고, 그림의 철학을 서로 공유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가 아닌가. 세계가 하나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복 화백의 대표작 가이아 시리즈의 오브제는 낡은 부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품고 있을 부엌문. 그 위에 한 점 한 점 유년 시절의 추억을 새겨나갑니다. 부엌문이라는 것은 그 옛날 이제 학교에서 제가 돌아와서 어머니 하고 부르면 부엌문, 이 부엌문 정지 나무가 이게 삐그덕 열리면서 그 속에서 이리 어서 와라 하고 인사하는 어머니의 그 다정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부엌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찍어가는 이 전묘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작업들이 완성되어 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작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7 이른 나이에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 그리움이 화백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오릅니다. 마지막 완성의 단계는 사실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도 갖고 하다 보니까 붓이 춤을 춘다고 해야 되나? 아주 재미있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박수복 화백에게 이 작품은 보고 싶은 어머니이자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에 대한 헌사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 즉석에서 받은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퍼해밍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퍼포먼스와 해프닝이 결합된 건데, 그 해프닝이라는 것은 순간의 감성을 일으켜서 붓질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순간의 어떤 느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음악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주 강렬한 내지는 뭐 내추럴, 아주 자연에서 뭐 폭풍을 맞는다든가 그 곡에 맞는 제 몸에 제 영감이 같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전 세계에 제가 최초일 겁니다. 작가가 무엇을 그렸는가 이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작가가 음악에 취해서 그 액션적인 행위 예술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술이고, 그 관람객은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 하나 자체가 그 속에 깊은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대로의 것으로 봐주시면, 그걸로 감상을 깊이 하시면 그 안에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네. 조용히 그림 그리는 일에만 집중해온 일상이 요즘 부쩍 바빠졌습니다. 화백을 찾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림 그리기도 바쁜데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 또 얹었어요. 현동자 안견 선생님 기념하는 그 헌장 사업을 하고 있는 안견기념사업협회 제가 이사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거든요. 지금 가는 곳은 그 안견기념관, 잠시 한번 귀한 곳에 가서 귀한 자료도 좀 보고 또 귀한 분들도 만나보고 뭐 그렇게 해보시죠. 뭐. 이곳은 조선을 대표하는 서산 출신의 산수화가 안견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세운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최고의 걸작들을 남긴 위대한 화가로도 꼽히는데요. 박수복 화가에겐 늘 가슴 깊이 품어온 정신적 스승이기도 합니다. 화업은 사실은 스승을 둬야 되는데 좋은 스승을 제 가까이 모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늘 여기를 와서 작품 감상을 많이 했습니다. 현동자 안견 선생님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 그 몽유도원도 영인본이 이번에 저희 서산시에서 새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몽유도원도를 오늘 새롭게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몽유도원도는 세종대왕의 아들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단 3일 만에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이 지금 실제로 안평대군께서 그 몽유도 온도라고 저렇게 쓴 필력도 그렇고, 그 옛날 작품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는 이상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화법도 달리 그렸죠. 실제로 이 몽유도 온도를 보니까 복사꽃이 활짝 핀 곳이 도원인 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그린 이제 평원법으로 그리고 고원법으로 그리고, 이 작품 자체를 현대물로 따지면 3D로 그린 거죠. 하늘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입체파를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 안견 선생님은 이미 500년 전에 입체파를 이룬 거죠.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이제 가져간 거죠. 가져가서 지금 일본 천리대 박물관에 도서관에 지금 있다고. 작품 활동에만 매진해온 박수복 화백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조규선 초대 이사장. 왜였을까요? 평소에 그 안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안견을 따라서 이 서산으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견 기념사업회장으로 추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우인의 업적을 기리는 데 있어서는 용모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박수복 화백께서 그 흉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서 흉상을 제작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초상화 한 장 남아있지 않던 안견 선생. 박화백의 노력으로 흉상으로 남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얼굴학자 조용진 교수가 안견 선생의 후손 78명의 얼굴을 일일이 추적 분석해 복원했습니다. 흉상이 나오니까 정말로 이 안견 성씨를 갖고 있는 분들 얼굴하고 너무 많이 흡사하게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나 닮았다 나 닮았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 어른이 이 몽유도 온도를 그린 분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분주했던 일상을 멈추고 흘러가는 계절을 바라봅니다. 박수복 화백에겐 유난히 혹독한 경랑이 몰아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막다른 골목에서 도망치듯 온 곳이 바로 서산입니다. 23년 전에 저는 사실 그림을 다시는 그리지 않으려고 이곳에 왔죠. 서산에. 우리가 일명 붓을 꺾어버린다. 그 얘기는 다시는 붓과의 절교를 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작품 발표도 많이 해보고 동료들과 사실 전시도 많이 해보고 또 해봤지만 우리 때만 해도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쌀과 바꿀 수 있는 넉넉한 소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또 어려운 부분이었고, 근데 저 역시 또한 이제 작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다시는 붓을 잡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림뿐이었습니다. 그때 겨울은 늘 추웠어요. 지금도 춥지만. 그래서 이제 이 화목을 뗄 줄 몰라가지고 여름 내에 나무를 말렸다가 떼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산에다가 떼 방치했다가 겨울에 갖다 떼니까 이게 잘 안 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가 이 작품 한 것을 다 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10년 동안 그려놓은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이 친구한테 보낼 때 보내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형태를 잘 그리는 것은 물론 예쁜 그림이긴 한데 그 그림에는 영혼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영혼성은 결국은 그런 비움과 또 버림과 모든 것에 대한 정제된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가. 절망에 빠뜨린 것도 그림이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한 것도 그림이었습니다. 오롯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던 10년,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죠. 깊어진 내공으로 새 작품을 시작했는데요. 오브제는 계란판입니다. 계란을 잔뜩 싣고 간 화물차가 확 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계란이 다 깨졌다.
근데 막 쫓아가도 계란이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아, 저 계란은 나고 저 계란판은 나의 어머니구나. 그 어머니의 모성 속이 저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저 계란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구나. 눈물이 나왔었어요. 이 오브제들을 하나하나 제가 정성을 다해서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계란판을 통해서 나는 그 모성성을 찾아가는 언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채이고 황폐해진 가슴을 늘 따스하게 품어주던 우리네 어머니. 그 무한한 사랑이 작품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유독 박화백의 시선은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7살 때 아버지한테 혼을 나고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막 혼을 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벌을 쓰면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제가 뭘 그렸나 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서 우리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애인데 그림 좀 그리게 해라. 왜 자꾸 말리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어머니의 그 추억이라든가 그리움 이런 것들을 제가 작업할 때 늘 끄집어내서 작업에 또 부여하고 저희 작업 하나하나가 다 연결 지어진다. 어머니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고요 속에 보인다고 하죠. 좋은 작품을 위해 늘 명상과 수행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박수복 화백. 붓끝을 단련한 마음으로 오늘은 검을 들었습니다. 칼을 대할 때 가장 정갈한 마음을 또 그 예리함에서 날카로운 정신세계를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은 곧 붓이다. 붓은 곧 칼이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국의 세월, 오랜 수행을 통해 온몸에서 발현되는 에너지로 박화백은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화폭에 담으며 세상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가 에너지를 다해서 하는 이 작업들이 이왕이면 세계 시장에 더 경쟁력 있는 곳에 가서 한국 미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작품은 손재주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며 끊임없이 사색과 명상으로 마음을 정제하는 박수복 화백. 그의 붓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그려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